안녕하세요. 팀토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주간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이슈를 가볍게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던 만큼 주요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ADP 비농업 민간 고용 지표를 발표하였던 만큼 이를 살펴볼 것이며, 이번 주에는 프렌드 쇼어링으로 세계 GDP가 5% 정도 증발했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 FED 관련 인물들의 발언입니다. 먼저 FED 이사 월러의 발언인데요. 월러는 중립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중립금리를 보통 이제 2.5% 정도 잡는데 이거 이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발언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은 애틀랜틱 FED 총재 보스틱입니다. 보스틱은 FED에서도 비둘기파로 유명한 인사인데요. 이분도 연말에 2에서 2.5%까지 금리를 올린 뒤 그래도 물가가 튄다면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둘기파로 유명한 분인데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FOMC가 상당히 물가를 잡는데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FED 부의장 브레이너드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9월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6월, 7월 50bp씩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FED의 핵심 임무는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 FED 총재 메스터인데요. 이분은 올해 FOMC 투표권자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향후 2번 회의에서 50bp씩 인상을 지지하였고 아마도 중립금리 이상으로도 계속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립금리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FED의 빅스텝에 이어서 6월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였는데요. 미국은 지금 고물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발 경기 비관론도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물가가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월가도 잇따라 경기의 전망을 하향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알리안츠 소속 고문 엘 에리어는 9월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왜 나온지 모르겠다며 당혹을 표했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그런지 지난번만 해도 9월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제 와서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중단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던 만큼 생각보다 지표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 CEO 월드론의 발언입니다. 월드론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 중 가장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충격 횟수를 보면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경제 자본시장은 더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ADP 비농업 민간 고용 지표 발표입니다. ADP는 보시다시피 회사 이름인데요. 여기서 발행하는 전미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이는 숫자는 1000, K는 1000이죠. 1000을 말하는데 예상치는 30만이었어요. 그런데 발표치가 12만 8천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낮은 게 좋지 않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농업 부문 생산성에서 이전에는 6.3%였지만 마이너스 7.3%로 발표가 되었고 단위별 노동비용이 이전에는 3.9%였지만 12.6%로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노동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렌드 쇼어링으로 세계의 GDP가 5% 정도 증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이 동맹국들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적대국과 거래 단절, 여기서 적대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면은 세계 경제에 중장기적인 악재를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적대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만큼 값싼 인건비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포기한다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고 세계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브랜드 쇼어링은 사진에 보이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의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및 일정인데요. 먼저 오늘은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4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는데요. 이전 달에는 마이너스 1098억 달러였고 또 소비자 신용 역시 전달에는 520억 달러가 나왔는데 두 수치 다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캠벨스프라는 식료품 관련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있는 날이며 퓨얼 셀에너지라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이 기업 또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일 목요일에는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가 있고요. 또 다큐사인이라는 전자결제 기업, 여기서 결제는 그 계산을 하는 결제가 아니라 서류 결제 맞다의 그 결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였는데 그 코로나가 이제 슬쩍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큐사인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것도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니오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의 실적, 그리고 비리비리라는 소프트웨어 IT 기업의 실적도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10일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전달에는 8.3%였는데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었으면은 굉장히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던 만큼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도 발표를 하며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하는데 미시간대가 소비자 관련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그러한 곳인 만큼 이번 주도 상당히 유의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에는 이제 잃을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차트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주에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팀토드였습니다.